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미래는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쌓여 있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눈앞에 닥치다 보니 노후라는 시간은 어쩌면 먼 이야기처럼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종종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 뜻하지 않은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인생의 한 챕터입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열심히 달릴 필요가 없는, 이제는 잠시 쉬어가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우리가 기대했던 여유와 평화 대신 고단함과 후회를 가져다 주곤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가 부족했던 부모님들이 겪은 3가지 슬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누군가의 지나간 삶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돌아보게 될 것이며 작은 준비라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3가지 이야기는 젊은 날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노후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과 노후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현실의 무게. 노년의 삶은 누구나 편안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길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은 준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잊곤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급급했던 선택의 결과는 노년기에 우리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젊은 시절 자신의 삶보다 자녀의 미래를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아이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으며 헌신합니다.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모는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소비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퇴근 후에도 투잡을 하고 더 좋은 학원을 보내기 위해 저축을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 패턴은 끊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자금, 결혼 자금까지 부모의 삶은 마치 끊임없이 자녀를 위한 지원 시스템처럼 돌아갑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필요나 노후를 위한 계획은 뒤로 밀리곤 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그게 곧 내 보람이고 행복이라는 말은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에게 익숙한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은 부모님들의 노후에 큰 공백을 남기기도 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진 상태에서 자녀를 위해 쓰인 자원들은 노후를 위한 준비 대신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현실은 결국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부모님은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 가족 간에 예상치 못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이영자 씨도 그랬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젊었을 때 작은 자영업을 하며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힘든 시절을 버텼지만 자녀들의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은퇴 후를 위한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젊은 날의 선택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작은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영자 씨 부부는 장남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녀와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게 된 것이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습니다. 손주들에게 사소한 용돈조차 자유롭게 줄 수 없고, 장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며느리에게 눈치를 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엔 화목했던 가족이었지만 경제적 의존이 지속되면서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났고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에게 하는 잔소리가 많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집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려운 자신을 느끼며 점점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영자 씨는 후회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조금이라도 준비했더라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젊은 날의 선택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준비가 부족하면 나중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에도 존엄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영자 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 전에 나를 위한 준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노후 준비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저축과 계획을 시작한다면 나중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욱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삶.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곤 합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에는 누구나 크고 작은 건강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건강 문제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경제적인 고통까지 가져옵니다. 의료비 부담은 많은 노년층에게 큰 짐이 되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를 위한 건강관리나 보험 가입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창 일하고 자녀를 키우며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건강은 당연히 유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많은 부모님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증상을 참으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어 병을 키우고 한번 발병한 질병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해 치료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김종수 씨의 이야기가 그러했습니다. 68세의 김종수 씨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며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늘 자녀를 먼저 챙기고 본인의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프고 혈압이 높았지만 병원에 가는 비용이 부담되어 참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 아픈 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결국 65세가 되었을 때 당뇨와 허리 디스크라는 심각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려니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매달 지출되는 약값과 정기적인 검사비, 디스크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와 시술 비용은 퇴직금을 금세 소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적금을 깨며 치료비를 충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김종수 씨는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수 씨가 느낀 가장 큰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만이 아니었습니다. 치료를 미루면서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이전에는 밝고 활기찼던 그가 점점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자녀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김종수 씨는 큰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김종수 씨는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애들 키울 때만 해도 내가 다 해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손을 벌리게 되다니 라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존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삶은 김종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이 병원에 가야 할 시기를 놓치고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치료를 미루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의료비는 더욱 커지고 결국 가족과 자신 모두에게 큰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험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노후에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길입니다. 김종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미래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젊은 날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평생 노력으로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병원비가 아닌 여유로운 삶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 우리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노후에 접어들며 관계의 범위가 좁아지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점차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 경제적 불안과 함께 사회적 고립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일터에서 보냈던 사람들은 은퇴 후 갑작스럽게 자신의 정체성과 일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자녀들은 독립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지만 자주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그 간격이 멀어질수록 마음의 거리가 생겨납니다. 이런 변화는 노년층에게 큰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박영자 씨는 72세의 독거노인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고 가게 일에 매진하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냈던 시간은 이제 그녀에게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결혼 후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볼 수 있을 뿐 평소에는 서로의 안부를 전화로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녀는 동네 경로당이나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려면 작은 회비라도 필요했고, 그마저도 부담스러웠던 그녀는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둘 건강 문제로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가면서 그녀의 사회적 관계는 점점 더 축소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는데, 이제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하루가 참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녀는 고립된 생활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노년층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병의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삶에 대한 의욕과 생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박영자 씨는 평소 즐기던 취미생활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그녀는 도자기 공예나 그림 그리기처럼 자신이 좋아했던 활동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마을버스를 타고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외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웃던 때가 그리워요.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도 적어지기 때문에 점점 혼자가 된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노년층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돌아보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관계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취미를 이어가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자녀와 가족들은 부모님이 고립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박영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노년기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연결망과 관계 속에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외로움 속에 홀로 계신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길이 아닐까요?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며 경제적 안정과 건강을 함께 챙기는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노후는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면 막막하고 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욱 세심하게 돌봐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삶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노력과 준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미래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그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삶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준비가 곧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부디 각자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선택들을 이어가시며 평온하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